2026년을 향해 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구조적인 균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고점 인식 속에서도 버티고 있고 금리는 고점 논쟁에 갇혀 있으며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이미 시장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시 금과 달러가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원 30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가격 레벨이 아닙니다. 시장이 금을 다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은 6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단기 이벤트로 설명할 수 있는 상승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을 통틀어도 보기 드문 연간 상승률이며 이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은 금리가 내려가야 오른다는 오래된 공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금을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금리가 아닙니다. 금리는 이미 결과 변수로 전락했고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식적으로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환경은 점점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 QT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고 국채 시장에서는 연준의 간접적 개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은 바로 이런 시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주식이 움직이기 전, 환율이 흔들리기 전, 금은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공포에 의한 급등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한 자금의 선제적 이동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 가격 5,000달러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숫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부채 규모, 재정 적자 속도, 지정학적 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전망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조건에서 5,000달러를 넘지 못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가깝습니다. 금이 다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통화는 신뢰로 움직입니다. 달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달러는 차선 중 최선이었기에 선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상황은 점점 그 신뢰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는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고 금리를 유지하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며 금리를 내리면 통화 가치가 압박받는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최후의 안전자산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은 부채가 없고 중앙은행의 약속도 필요 없으며 정치적 합의로 가치를 조정할 수도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끝자락에서 항상 선택됩니다. 달러 역시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강세를 믿을 수 있는 달러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앞으로도 중심 통화겠지만 그 움직임은 훨씬 더 복잡하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은 더욱 부각됩니다. 달러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금은 통화 리스크를 중화시키는 기준점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자산 생존 전략입니다. 시장이 아직 완전히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바로 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의 흐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여전히 금리 하나로 모든 자산 가격을 설명하려는 시각입니다.
과거에는 통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위험 자산이 흔들리고 금리는 약세를 보였으며 금리를 내리면 그 반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6년을 향해 가는 현재의 금융 환경은 그 단순한 공식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명확합니다. 유동성입니다. 금리는 정책의 표면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반면 유동성은 시스템 전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혈액과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를 유지하든 내리든 결국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금리와 무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식적으로는 긴축을 끝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관측되는 신호는 다릅니다. 양적 긴축, QT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었고 국채 시장에서는 수급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수록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담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첫째, 금리를 더 올린다.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은행이 흔들린다. 둘째, 금리를 유지한다. 재정 부담과 성장 둔화가 누적된다. 셋째, 유동성을 다시 공급한다. 통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재조정된다. 역사는 항상 세 번째 선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화폐의 구매력은 서서히 잠식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금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은 중요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가 표면화되기 전입니다. 실업률이 급등하지도 않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이미 역사적 고점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미래의 유동성 방향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머니는 항상 정책 발표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동성은 자산 간 힘의 균형을 바꿉니다. 자금이 넘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채로부터 자유롭고 신용 위험이 없으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자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항상 유동성 국면에서 가장 먼저 선택됩니다. 주식은 기업 실적과 경기의 영향을 받고 부동산은 금리와 규제에 묶여 있으며 채권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취약합니다. 반면 금은 그 어떤 정부의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 금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온스당 5,000달러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목표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유동성이 정상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도달 가능한 균형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한 차례라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가격대는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앙은행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 중앙은행은 금을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에 대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일 때는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긴 시간을 바라봅니다. 유동성 환경이 바뀌면 시장의 기준점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 시스템이 유동성을 허용할 수밖에 없느냐가 핵심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까워질수록 금 가격의 하방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의 금 시장은 과열이라기보다는 재평가의 초기 단계에 가깝습니다. 아직 대중적인 광풍은 나타나지 않았고 미디어의 관심도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과 부동산 혹은 달러 자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금 시장에는 아직 충분한 추격 자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선을 달러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의심의 여지 없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를 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이 공식은 점점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해지는 통화는 아닙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뉴 노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움직이는 현상은 이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화가 약해졌다는 의미를 넘어 달러의 가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러가 지금까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 높은 금리,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피난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하나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고금리는 더 이상 장점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달러 외의 선택지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달러 가치가 조정받는 동안 유로화와 일부 신흥국 통화는 두 자릿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달러 일변도 포지션에서 벗어나 통화 간 차별화 전략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금은 여전히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유동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확대될수록 달러의 희소성 프리미엄은 약화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는 달러에 대한 장기 신뢰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달러는 갑자기 붕괴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절대적 지위를 잃어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만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달러 역시 변동성과 리스크를 동반하는 자산이 됩니다. 달러 가치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현금 보유 자체가 실질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향한 자산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분산과 균형입니다. 특정 자산, 특정 통화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축이지만 그 비중과 역할은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금은 달러의 대안이 아니라 달러의 리스크를 상쇄하는 자산입니다. 달러가 강할 때도 약할 때도 금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통화 간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금이 공통 분모이자 기준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금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신흥국 통화 사이클의 변화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신흥국 통화 약세 국면은 점차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흥국 통화가 동시에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 재정 건전성, 외환 보유 구조가 탄탄한 국가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역시 달러 독주 시대의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결국 2026년을 앞둔 시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둘째, 유동성 확대는 통화 가치의 변동성을 키운다. 셋째, 금은 이 변동성 속에서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자산 전략은 쉽게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베팅할 시점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자산의 생존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과 주요 통화를 함께 보유하고 환율 흐름과 유동성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변동성의 시대에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2026년을 향한 시장은 이미 그 방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균열, 금의 부상, 그리고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 이 흐름을 읽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